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사시대의 호랑이 미라, 고대의 로마 갑옷, 녹이 슬지 않은 수천 년 된 무기, 땅과 물 아래에서 온갖 것들이 발견됩니다. 오늘은 가장 인상적인 발견물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 금속 탐지기를 구입해서 모험을 시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몇 년 전 매머드 엄니 사냥꾼이 시베리아의 고대 동굴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니를 찾지 못했지만 작은 동굴에서 새끼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즉시 새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새끼 사자에게 스파르타라는 멋진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사자가 무려 28,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털과 수염까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말이죠. 그건 그렇고 이런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곳과 비슷한 동굴에서 약 44,000년 전에 죽은 또 다른 새끼 사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궁금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모두 춥고 공기가 없는 동굴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포식자들의 시체가 잘 미라화되어 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호주의 한 내셔널 갤러리 직원은 갤러리의 폐쇄 기간 동안 박물관의 텅 빈 홀을 걸어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캔버스에 균열과 불규칙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프레더릭 맥커빈의 유명한 작품 아래에서 또 다른 그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림이 지난 100년 동안 사라진 걸로 알려졌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작가가 기존 그림 위에 새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복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1934년에 유명한 프랑스 레이서인 르네 드레피스가 포커 게임에서 스위스인에게 졌다고 합니다. 그는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타입 22 부가티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 차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경계에 있는 마조레 호수 바닥으로 말이죠.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 오랜 시간 동안 전설로만 존재했던 자동차가 실제로 호수 밖의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꽤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충칭의 한 어부가 평소처럼 낚시를 갔는데 잉어가 아닌 무게 50kg의 길이 1.5m나 되는 거대한 도룡뇽을 잡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동물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이를 볼 수 있는 확률은 약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어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가 잡은 도룡뇽은 적어도 200살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도룡뇽을 암시장에 내놓으면 떼돈을 벌 수 있었지만 연구를 위해 과학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통의학 지지자 들 사이에서 이 희귀한 도룡뇽들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밀렵꾼들이 몇 남지 않은 이 도룡뇽들을 포획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게 밈으로 변신할지 절대 예상할 수 없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은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멋진 고대 유물의 발견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난 봄 고고학자들이 중국에서 순금으로 만든 고대 가면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유물의 모양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중국인들이 이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틱톡 챌린지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상의 가면을 써보기도 하고 몇몇은 가면에 재미있는 이미지를 넣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가면을 종이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특이한 유행인 것 같네요. 80년대 어느 날 시카고 출신의 어린 소년 롭 로벨은 친구에게 보물에 관한 책을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책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보물이 숨겨진 장소에 단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즉시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탐색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수수께끼를 푼 후 친구들은 그랜트 파크로 향했고 잠시 후 땅 아래에서 투명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열쇠와 도자기 그릇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에 따르면 열쇠는 바이런 프리스라는 책의 저자에게 넘겨져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약 $1000의 가치가 있는 진짜 에메랄드를 얻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기관차는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진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기관차는 1885년에 처음 선로에 올랐고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로 고철 가격이 떨어졌고 이 기관차는 강에 버려졌고 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기관차는 무려 한 세기가 지나도록 강바닥에 묻혀 있다가 작년이 돼서야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칼을 한동안 쓰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녹이 슬겠죠. 맞나요? 이 규칙에는 몇 가지 놀라운 예외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약 2500년 된 구젠의 날카로운 검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검에는 부식이나 탈색이 없었고 마치 새로 제작된 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검은 구리와 유황 함량이 높고 철과 납 함량이 낮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특별한 성분의 조합 덕분에 수천 년 동안이나 우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남극 빙하 아래에 생명체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한 연구원들이 빙하에 구멍을 뚫다가 알 수 없는 생물체 집단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스펀지 및 해초류와 유사한 필터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유기체들이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 무엇을 먹는지 아직까지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남극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뉴질랜드 연구원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여자가 남극의 집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펭귄 배설물 아래서 진짜 그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려 118년 이상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영국 탐험가가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물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전 세계적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들을 그저 미치광이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영국의 한 남자가 그 말을 들으면 그저 비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발견한 건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의 진짜 헬멧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이것을 경매에 붙여 200만 파운드가 넘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취미를 찾고 계신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로 다이버들이 수영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이 버려진 군사시설이라면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워싱턴주에 위치한 아메리칸 타이탄 1 미사일 경납고에 침수된 터널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운영 중이었으나 지금은 수중 박물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곳에서 다이빙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 행정부의 허가를 받은 다음 다이빙을 하기 전에 간단한 훈련만 통과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냥 녹슨 상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실제 유물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올랜도의 로버트 E. 리 기념비를 철거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타임캡슐인 것이 분명해 직원들은 이것을 곧바로 시 당국에 넘겨주었고 시 당국은 이것을 행사 도중에 개봉하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 금괴와 그 밖에 귀한 것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선조들은 그 시대의 평범한 문서들을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100년 된 신문, 역사적인 문서와 연방의 작은 깃발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 채 되기 전 영국과 북유럽 사람들은 해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00년 된 동일하게 생긴 고무 블록들입니다. 각각 큰 글씨로 주피터라는 미스터리한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목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한 외딴 마을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큰 고무 공장이 있습니다.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네요. 블록은 인도네시아의 한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블록들이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고무 블록은 일본 전기선을 통해 운송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배는 1차 세계대전 중 침몰됐다고 합니다. 홍합과 조개 껍데기로 뒤덮인 이 특이한 자동차가 보이시나요? 믿거나 말거나 이 차는 거의 한 세기 전에 조지안 베이에서 침몰한 1927년식 쇠보레 쿠페라고 합니다. 이 차는 승객 중 한 사람의 소유로 갑판 바로 옆에 주차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습니다. 잠수부들은 이 유물을 아주 최근에 발견했지만 차를 굳이 수면으로 들어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속에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발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몇 년 전 카이로 동부에서 거대한 파라오 동상이 발굴되었거든요. 무게는 4톤, 높이는 8m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상이 약 3000년 정도 되었으며 당시 통치자 중 한 사람인 람세스 2세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물찾기에 평생을 바친 미국인 허버트 험프리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찾고 있는 보물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명한 인사들과 역사적 인물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험프리스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그가 바하마에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에메랄드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사벨라 여왕의 소유물로 추정되는데 17세기에 스페인 범선 마라비아스와 함께 침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6개의 금괴와 동전들도 많이 발견됐다고 하니 정말 멋진 보너스가 아닐 수 없군요. 에펠탑과 샹젤리제 이외에도 파리에는 더 많은 주요 명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카타콤은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진 지하 터널의 집합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방문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드레날린을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매일 하수관을 통해 지하 터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2004년 프랑스 수도 경찰들이 이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러한 파리 사람들은 지하에서 거대한 스크린으로 독립영화도 보기도 하고 파티도 열었다고 합니다. 매우 프랑스적이네요. 해변에서 메시지가 담긴 병을 발견하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호주 출신의 한 부부가 단순한 낭만적인 편지가 아닌 실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던 중 킴과 토냐 일머는 모래에 있는 병을 발견하고 이를 나중에 색다른 가구로 사용하기 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1889년에 독일어로 쓰인 메시지를 발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은 해변의 병 속에 발견된 것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편지에는 낭만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파도 연구에 관한 지루한 문서일 뿐이었습니다.